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기출 강의 2021년 시험 대비 기출 강의 시작하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원래 제가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인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답 가지고 싸우지 말 것. 자, 이 기출 강의의 목적은 정답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기출 문제를 보는 눈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이론을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문제에서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이론 가서 확인하고, 그죠? 보는 방법을 보러 온 거지 선생님들이 정답을 보러 온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답 많죠? 시중에? 기출 정답? 그래서 가능하면 기출 정답 보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출 문제 어떻게 보는가, 접근하는 방법 보러 오셨다고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작년에 해설 들으면서 답이 쓰여져 있는 기출문제집은 애지간하면 새로우면 새로운 판에 좀 깔아주십시다. 일단 제가 이거 거의가 아니라 돈을 안 받아요. 기출문제집. 저한테 떨어지는 거 하나도 없고 책 팔고 싶은 의지는 없으니까 가능하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작년 거와는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설 다 써 있는 거 보면 뭐하러 강의를 뭐하러 와. 그리고 2020년대를 대비했던 권은성과 2021년을 대비하는 권은성이 다르고 또 제가 얘기했던 정답과 올해 얘기하는 답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맨날 그래요. 매번. 보는 눈에 따라서 답이 좀 바뀝니다. 옛날 논술 같은 경우는 정답을 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에 적합한 관점이라는 게 좀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강의한다는 거 일단 양해 바라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갈까요?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들어갑시다. 제목이 큰 목차가 교육과정과 수업 구성 원리입니다. 수업 구성 원리. 자, 구성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구성을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어? 조직? 자, 교육과정의 수준은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 수준. 오케이. 수업은 교실 수준. 그죠? 수준만 다르지 같겠지 사실은. 맞지요? 수준만 다르지 같습니다. 그럼 교육과정이 됐건 수업이 됐건 구성 원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수준만 다르지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 전제. 그러면 구성 원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겁니다. 그치요? 이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같다. 구성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하고 수업하고 구성하고 원리 있을 때 구성 다른 말로 또 이렇게 할까요? 구성 원리를 개발 원리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요. 개발 또 다른 말로 설계 원리 해도 상관없죠.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맞습니까? 수업 설계의 원리 다 같은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도대체 답이 뭔가 옛날 이론서 아무리 백날 찾아봐도 정답은 여기저기 다 산재해져서 존재할 겁니다. 정답도 다 말씀하신 분들도 다를 거고요. 그러면 선생님들 이런 문제 있으면 우리가 정답보다는 보는 눈이 중요하니까 교육과정이 됐거나 수업이 됐거나 개발하고 설계하는 원리 어디선가 많이 봤습니다. 교육과정은 원천을 중심으로, 그쵸? 사조를 포함하여 학교에서는 모형으로 실천한다. 맞지요? 자, 원천 뭐 있습니까? 교과. 오케이, 교과. 그리고 학생. 그리고 사회. 맞습니다. 그럼 교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교과에서 문화 전수의 입장을 띠지요. 맞지? 우리 문화 뭐 있습니까? 스포츠, 체조, 그리고 움직임과 관련된 문화. 학생은 주로 발달 단계. 발달 고려해서 학생이 누구 육성되게? 전인, 오케이. 전인. 사회성 있는 전인 되기. 자, 사회는 선생님들 미래 변화와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를 변화시키는 것. 그럼 볼까요, 선생님들? 교육과정이 됐건 수업이 됐건 구성하는 원리는 뭘 전수시켜야 돼요? 문화를 전수하는 원리. 그죠? 두 번째, 학생 발달로 누구 육성하는? 전인을 육성시키는 원리. 뭐 시키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리. 그죠? 그럼 볼게요, 선생님들. 교과는 다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과, 목표는 누구의 친구예요? 내용. 그럼 학생이 내용에 참여하는 것을 방법. 맞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우리 책 준교재 보면 이런 게 있을 거야. 목표, 내용, 무슨성의 원리, 타당성. 오케이. 맞지요? 자, 방법, 적합성이지요. 적합하고 누구한테 적합해야 돼? 내용한테도 적합하고 학생한테도 적합하고. 맞습니까? 사회, 유용성의 원리 등등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준교재 원천 시작할 때지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원리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문제 들어가서. 자, 2002년도 체육교육과정 구성은 의도적이고 의도가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죠. 교육과정은 목적이 있게 구성됩니다. 인간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인간 활동 이퀄 교육이죠. 교육을 전제로 합니다. 교육 활동을 전제로 한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교사, 누가 배워? 학생, 을 전제로 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이란 표현이 있네. 체계적. 체계 다른 말로 단계적. 그럼 볼게요, 선생님들. 체계적 혹은 단계적 하면 목표 다음에 뭘? 내용을. 내용 다음에 방법을. 방법 다음에 평가를. 무슨 적으로 갑니까? 단계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죠? 그럼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 원리 이렇게 되네. 묻고 있는 문제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일반적인 원리를 쓰세요. 자, 선생님들 체계적 하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무슨성 유지해서 만들어야 돼. 일관성 유지. 오케이. 그럼 원리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성 유지해. 일관성 유지. 답 하나. 답 둘. 자, 내용. 누구한테 적합한 내용? 학생. 누구한테 적합한 목표? 학생. 학생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죠? 목표 달성의 원리. 그럼 목표 달성 원리 안에 이런 게 있죠? 평등한 참여. 뭐 없이? 소외 없이.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세 번째. 무슨 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학생 발달 단계 적합. 오케이. 이런 얘기들과 관련된 답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런 얘기와 관련된 뭘 거라고? 답일 겁니다. 옛날 논술이니까 우리가 정답을 굳이 알 필요는 없지요. 자, 한번 볼까요? 대략 참고할 것들을 좀 달아놨습니다. 선생님들 다 받아 적지 마.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지금 답이 아니니까. 1번 봅니다. 개인, 사회, 조화의 원리래요. 이때 개인은 누굽니까? 학생. 그러니까. 누구랑 조화롭게 만든대? 사회. 그럼 개인이라는 원천과 사회라는 원천을 강조하는 우리 사조 뭐 생각나야 돼? 개인과 사회, 개인하면 자아실현, 원리, 사회하면 사회개혁 중심. 이렇게 다 원리가 되는 거지요. 사조가 곧 뭐가 돼? 원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고 문제를. 자, 그래서 조화의 원리, 시대의 원리. 시대의 원리라는 얘기는 이 시대에 적합하게 뭘 구성해야 될까? 교육과정을. 그런 거죠.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시대의 원리는 사회 유용성의 원리. 이래도 얘기가 똑같지요. 지역성의 원리. 지역에 뭐하게? 적합하게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죠. 최소 필요량 이러면 선생님들 목표 혹은 내용이죠. 내용이 너무 많이 아니면 내용은 적정하게. 내용은 적정하게 그 의미입니다. 발전성의 원리. 이건 누구도 발전하고 누구도 발전해야 돼.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하게. 자, 다양한 자원의 원리. 자, 자원은 선생님들 방법이죠.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는 원리. 선생님 쓰지 마.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 하고 가면 돼. 시험으로 안 나와. 민주적인 협동의 원리. 이런 게 다 외워서 뭐하니요. 이제 민주적 협동, 무슨성을 길러주는 원리. 사회성, 학생 누구로 만드는 원리. 전인. 그러니까.
자, 밑에 또 볼까요? 교육과정 설계 원리. 1번. 체육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표현해? 교과 내용이죠. 교과를 가르쳐야 될 원리. 맞지요? 2번. 뭐가 보입니까? 목표를. 그러니까. 뒤에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적을수록 좋긴 뭐가 좋아. 그렇죠? 자, 세 번째. 실제 중심 결과를 제시하는 학습 활동을 촉진. 이건 선생님들 목표, 내용, 그다음 뭐예요? 방법이지, 방법. 적합한 방법. 하향식으로 설계. 이건 뭡니까? 체계적이란 얘기랑 똑같지? 목표 다음에 뭐? 내용. 내용 다음에 방법. 방법 다음에 평가. 오케이. 그걸로 설계하는 원리. 그럼 연계성으로 잡아가지고 상관없지요? 바로 나오네. 연계성으로 뭐하고? 계획하고 수업을 총합 계획하는 계획. 자, 6번. 경험의 순차적 배열. 이때 경험은 누가 경험합니까? 학생이. 순차적 배열하면 무슨 성이야? 계열성이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옛날 답 암기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관련이 되는구나. 그럼 선생님들 이 문제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교육과정 수준이 됐건 수업 교실 수준이 됐건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뭐 시켜서 일관성 유지해서 뭐 해야 돼? 계획해야 되죠. 계획하는 사람 누가 돼야 됩니까? 교사가 돼야 됩니다. 그걸 강조하는 얘기예요. 옛날 답 볼 필요 없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1번 문제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나온 거죠.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2004년도 5번 문제. 체육 학습 지도를 위해. 지도는 누가 합니까? 교수. 오케이. 교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학생을 학습. 이건 구체적 수준이죠. 아까 국가였으면 이제 진짜 수업이 될 겁니다. 수업 상황에서 여기가 포인트네. 학습 경험에 필요한 과제. 경험과 과제. 자, 과제 다른 말로. 내용. 내용의 친구는 누구예요? 아빠는 목표. 학습 경험은 누가 합니까? 학생이. 그죠? 학생이. 끝났네. 학생이 나왔고 이제 내용이 나왔습니다. 내용하고 학생을 내용을 누구한테 맞게 학생한테 적합하게 뭐 해야 된대? 계획해야 되죠. 그죠? 내용을 학생한테 적합하게 계획하는 데 있습니다. 체육교사는 이러한 계획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 무엇을 기준해서 경험은 과제를 계획할까? 누구를 고려해야 돼요? 학생. 학생한테 적합하게 뭘 선택해야 돼? 내용과 목표. 맞지요? 경험이 이루어지려면 방법도 필요하네?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무슨성 유지예요. 일관성 유지. 또 그 얘기를 수업 수준에서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학습 경험은 학습자 향상시켜야 된다. 가로만 할게요. 그냥 향상이야, 목표 향상이에요. 목표 달성시켜야 된다. 그래야 똑같지? 두 번째 봅니다. 학습 경험은 학습자 능력을 고려한대. 누구 수준에 적합? 학습자 수준에 적합. 최대한의 연습 기회를 제공. 최대한의 시간, 다른 말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 목표 달성 기회를 뭐 시켜야 돼요? 최대. 맞습니까? 자, 밑에 볼게요. 모든 학습자 수준. 여기서 액센트는 모든 학생. 무슨 참여 기회예요? 평등 참여 기회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거? 자, 밑에 학습 경험은 가능한 심동, 인지, 정의적 다 합쳐서 누구 만들어야 된다. 전인 육성 시켜야 된다. 자, 전인 육성 시켜야 된다. 이퀄 교육 목표를 뭐 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통합. 그럼 교육을 통합하는 이유는 누구 육성이 목적이다. 전인 육성이 목적이다. 맞지요? 이렇게 해서 답은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목표, 내용, 방법, 평가는 무슨성 유지, 일관성 유지. 누구를 고려해야 돼요? 학생. 학생은 뭘 달성해야 돼? 목표. 목표는 누구의 아빠라고? 내용.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는 방법. 선생님, 이거는 우리 교육학뿐만이 아니지요? 일반 교육학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십니다. 다 똑같다고. 구성 이퀄 뭐다? 조직. 조직 다른 말로 개발 혹은 설계. 무슨적으로 한다? 체계적으로 한다. 체계적이란 얘기가 나오면 무슨성 유지다. 일관성 유지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3번.
2006년도 3번 문제에 우리 항상 기출문제 보면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7차 체육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이네. 제7차 이때 7차는 97년도 7차입니다. 97년도 교육과정 무슨 체계에서 나왔어요? 내용 체계. 내용이 중요하구나.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이 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의 내용이 뭐가 된대요? 분화,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집니다. 그럼 학년이 올라갈수록 나누어지는 거는 교육과정 조직의 원리 중 무슨 성의 원리예요? 계열성이지. 벌써 계열성 하나가 주어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내용 체계를 뭐 한대요? 조직. 교육과정의 명칭이 아닌 조직에 적용된 교육과정 유형. 조직에 적용된 교육과정 유형을 쓰세요. 이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한 가지만 쓰세요. 장점이 곧 제가 무슨 징이라고 했어요? 특징. 장점이 곧 무슨 점을 알 수 있다? 단점. 그쵸? 한번 볼게요.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 목표 영역이죠. 목표 그리고 여기부터는 뭐가 돼? 다 내용이죠. 자, 초등학교 3, 4학년 뭐가 있습니까? 체조.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무슨화시켜서 반복해? 계열화시키는 거죠. 계열화. 그리고 또 선생님들 계열성 이렇게 얘기할까? 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열화시켜서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이라는 표현 또 있을까? 선생님들 무슨 성으로 볼 수 있어? 계속성?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자, 선생님들 이거 답은 다 알 것 같아. 계속성, 계열성 나오면 내용 조직의 원리에 해당되는 교육과정 유형의 답은 뭡니까? 나선형 교육과정이 답이지요. 답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다. 답이고 그럼 이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쓰래요. 자, 계열성 있대요. 계열성은 장점이 되겠지. 맞지요? 장점이 곧 특징이니까 장점. 계속성이라는 장점. 장점이 곧 특징입니다. 나머지 한 개는 뭡니까? 통합성이죠. 인간 누구 육성해야 돼요? 전인 육성. 자, 그럼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이 곧 장점이자 특징인 것이 되는 거지. 나선형 교육과정에. 그럼 단점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계열성 있을 때의 단점. 어떤 단점이 있습니까? 처음에 산수 더하기 빼기 못하면 나중에 곱하기 더하기도 못합니다. 곱하기 나누기. 그쵸? 초기 학습 부진은 나중에 또 못하지. 학습자 소외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처지면 못 따라갑니다. 맞아요. 자, 계속성. 상대적으로 단점은 똑같은 거 무슨 복할 수 있다? 반복이죠. 반복. 단순 반복입니다. 자, 통합성에 해당되는 단점. 잘 보시면 자, 선생님들 이거 체조입니다. 우리한테는 체조 종목 중심이지요. 나선형 교육과정에서는 원래는 이 내용 체계의 단점을 쓰래 아니면 나선형 교육과정의 단점이에요. 나선형 교육과정. 우리 내용 체계에서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체조라는 종목이 반복되고 있지만 원래 나선형 교육과정은 무슨 영역이 반복돼? 인지입니다. 인지. 치중입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을 주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너지. 그죠? 자, 인지적 영역. 특히 무슨화될 수 있다. 관념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들 답 하나는 나선형 교육과정이고 이 유형의 장단점을 쓰세요는 내용 체계의 장단점이 아니면 나선형 교육과정의 장단점. 나선형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장점은 여기죠. 3개. 단점은 밑에 거 3개.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됐어요. 자, 이게 97년도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이 97년도 교육과정, 나선형 교육과정 보지 마시고 97년도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봐주십니다.
나선형 교육과정의 문제점 말고 97년도 교육과정의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무슨 중심이에요? 종목. 단순, 반복. 학습자, 소외. 맞지요? 내용이 곧 뭐였다? 종목이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렇게 보시면 복원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론하고 복원이 있지요? 그럼 여기는 무슨 영역이라고 가정하고 심도, 요 둘은 인지라고 가정했습니다. 정의적 영역 없지요? 그죠? 정의적 영역은 교육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의도적인 목적이 없었다. 하나. 두 번째는 무슨 영역에 치우쳤다? 심도. 하나는 인지는 형식적으로 교육됐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 교육과정입니까? 97년도 7차 교육과정이었습니다. 자, 가볼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학교체육의 의의를 간단히 서술하고 그 일반 목표를 심동, 정의, 인지적 영역으로 나누어 쓰세요. 학교체육의 의의, 다른 말로 학교체육의 목적. 학교체육의 목적. 자, 학교체육의 목적. 이걸 다른 유사, 좀 있어 보이는 거. 학교체육의 정당화죠. 학교체육의 정당화. 그럼 학교체육의 정당화란 얘기는 학교체육에 뭘 쓰라는 겁니까? 목적을 쓰라는 얘기죠. 그죠? 목적을 쓰세요. 의의를 쓰세요. 간단히 서술하래요. 자, 한 줄로 표현해 볼게요. 학교는 누구를 육성한다? 전인을. 뭘 통해서? 체육을 통해서. 그죠? 전인 육성입니다. 답 전인 육성. 답 얘기 안 해주면 답 얘기 안 해줬다고 그래. 해줬는데도. 자, 요거 답은 누구 육성이다? 전인 육성이다. 자, 그 일반 목표를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를 심도, 인지, 정의적 영역으로 나누었다. 나누어 제시했다. 자, 심동, 정의, 인지적은 목표 영역이지요. 그죠? 목표는 또 누구? 아빠라고. 내용이 아버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보세요. 목표를 심동, 정의, 인지적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세요. 답, 인지, 정의, 심동. 목표 영역을 나누어서 제시하라는 얘기는 곧 무슨 요소, 뭘 쓰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 내용이지, 내용. 그죠? 그럼 보세요. 인지와 관련된 우리 체육의 내용, 정의와 관련된 우리 체육의 내용, 심동과 관련된 우리 체육의 내용. 선생님들 크게 심동과 관련된 우리 체육 내용 뭐 있습니까? 체조, 또 육상, 경기, 스포츠, 그리고 또 움직임. 맞지요? 인지와 관련된 우리 체육 내용 뭐 있습니까? 역사, 전통, 규칙. 그렇죠? 전술. 정의와 관련된 우리 체육의 내용 뭐 있습니까? 페어플레이, 또 스포츠맨십, 또 협동심, 팔로우 리더십 등등이 있겠지요? 뭘 이거 써, 선생님들. 무슨 체계표만 보면 돼. 2015년도 무슨 체계표? 내용 체계표. 그러니까 이걸 보면 되잖아. 영역형만 좀 볼까요? 영역형. 자, 보겠습니다. 영역형, 스포츠 역사. 이거 무슨 영역입니까? 인지.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 기능. 기능을 안으면 인지. 기능을 수행하면 심동. 그러니까. 자, 여기 밑에 보시면 경기 방법. 알면 인지. 몸으로 하면 오케이. 끝에 무슨 플레이 있어요? 페어플레이. 이거 무슨 영역이에요? 정의적 영역. 그러니까. 뭐 있어? 옛날 문제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껏 썼는데 다. 심도, 인지, 정의적 영역. 영역에 해당되는 거 쓰라는 얘기는 곧 심동에 해당되는 뭘 쓰라는 거. 내용을 쓰라는 거. 그럼 무슨 체계표를 알면 쓸 수 있다? 내용 체계표를 알면 쓸 수 있습니다. 맞지요? 자, 제가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 체육 무슨 문화라고 얘기했어? 정당화. 학교 체육의 정당화입니다. 누구 육성하는 데 있었어요? 전인,
전인 육성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목표를 심동, 정의, 인지로 뭐 했대요? 나누어 제시했다. 자, 나누어 제시했다. 벌써 선생님들 인간은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눌 수 없는 인간을 나누어서 제시했다는 얘기는 한계가 곧 무슨 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심신 이원론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지요. 자, 그럼 심신 이원론적 접근에서 벗어나려면 목표를 분절화시켜야 돼, 통합시켜야 돼.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럼 목표 영역을 분절화된 것을 뭘로 시켜야 됩니까?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하면 무슨 론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심신 일원론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통합해서 목표 영역을 통합하겠대요. 무슨 치 중심으로 통합할 수 있어요? 가치. 끝났네. 가치 중심으로 통합하고 이해하고 수행하고 뭐 하기로? 감상하기 시키면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뭘 또 써 이거? 무슨 교육과정 보면 돼요? 국가교육과정 보면 돼. 쓸 거 없었잖아 지금. 총론 안 봤어요 우리? 강론? 수업 안 듣고 왔나? 교육과정 한 거 같은데 지난주에. 자, 이렇게 해서 큰 문제를 봤습니다. 다음 볼까요? 2002년도 1번 문제. 체육과 교육 목표는 심동 또 나오네. 인지 정의적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도 아마도 97년도 교육과정을 따를 때 그럴 거예요. 안나리노가 주장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내용. 끝났죠, 선생님들? 내용, 가로하고 하위, 목표. 그럼 아까 그 문제는 곧 목표에 대한 걸 쓰라는 거야? 아니면 내용을 쓰면 목표다? 내용을 쓰면 목표가 되는 거죠. 아까 좀 전에 했던 문제. 똑같이. 자, 6가지 제시하세요. 안나리노, 넌 어디 있니? 알게 뭐람? 선생님들 이 사람들 거 다 암기할 필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이거 되게 옛날 문제예요. 2002년이면 언제야? 20년 전 거니까 안 봐. 참고라고, 참고. 자, 안나리노가 누군지 몰라요? 정의적 영역의 세부 목표를 쓰라고 했습니다. 목표 이퀄 뭐라고? 내용이라고. 볼게요, 선생님들. 준법성. 우리 지금 내용 체계표에서도 페어플레이 하는 거 가르치죠? 2015년 개정에서도 맞습니까? 예절. 필요하지? 내용 요소로 있죠? 페어플레이. 내용 요소로 있지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 안나리노 안 내어도 되지? 이거 다 무슨 요소예요? 내용 요소입니다, 지금. 지금 현재 국가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안나리노과랑 겹치는구나 보시면 됩니다. 됐지요? 이 사람께 뭐가 중요해? 자, 갑니다. 재밌네. 진짜 내용 요소 별게 다 있습니다. 리더십도 보이고 자율성도 있고 예절도 있고 페어플레이 정신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국가교육과정 참고해서 보시고요. 영역은 곧 내용의 영역이고 맞습니까? 내용은 누구의 친구라고? 목표. 목표가 있고요. 그리고 무슨 요소를 암기하시고요. 내용 요소 뭘 암기하시고요. 기능을 내용 요소하고 기능 합쳐서 무슨 기준 만들 수 있고 성취 기준. 이 성취 기준은 수업에서 뭐가 된다고요? 수업에서 목표가 됩니다. 맞지요? 단원 목표가 될 수도 있고 차시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 적합하게 뭐 해야 돼? 평가해야 되는 거지. 그죠? 다시 목표는 내용. 내용은 방법. 무슨 성 유지해야 돼요? 오케이. 일관성 유지. 그럼 볼게요, 선생님들. 잠시만 조금만 참아줘. 자, 영역형 경쟁 스포츠 역사 특성. 경기 기능 과학적 원리. 스포츠 경기 방법 전략. 페어플레이. 분석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경기 수행하고. 분석하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고 경기 수행하고. 무슨 법이에요?
방법이죠. 이거 누가 경험하는 방법이야? 학생이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그럼 분석하고 협력하고 의사결정하고 경기 수행하는 거 뭐 해줘야 돼? 평가. 평가하는 거지요? 그치? 평가합니다, 선생님들. 자, 방법과 평가, 활동과 평가가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한답니다. 선생님들 그 상황에서 같이 할 거예요. 이거 무슨 평가가 필요해? 수행평가죠. 이렇게 해서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듯. 넘어가겠습니다. 자, 2005년 문제 볼까요? (2005년) 3번 문제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체육과 교육과정 통합이래요. 교육과정 통합. 접근 방법 2가지 제시하고 각 방법의 구체적인 전략 2가지를 각각 한 가지. 자, 교육과정 통합. 필요한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왜 통합이 필요해? 통합하는 이유 좀 전에 했잖아요. 목표 누구 육성입니까? 전인. 오케이. 전인인데 통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선생님들 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전인은 무슨 성 있는 전인이야? 사회성 있는 전인이죠. 살아가는 기술 배우려고 통합합니다. 내용 왜 통합시킵니까? 무슨 복 방지야? 중복 방지 있죠. 너무 많은 지식 넘쳐나니까 무슨 복 방지? 중복. 그럼 교과와 교과 간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중복을 방지하려면 선생님들 교과 내 통합도 필요하지만 주로 무슨 간 통합도 중요합니까? 교과 간 통합. 그중에서 자주 나오는 게 아마도 공유형이 될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사 그리고 타교사. 공유형 중요하네. 공유되는 내용을 가르쳐서 무슨 복 방지할 거니까. 중복 방지. 그렇죠? 자, 내용 있고 방법. 평가 같이 가야 되죠. 자, 방법과 평가 일치. 아까 무슨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수행평가. 무슨 주의 원리가 필요하대요? 구성주의.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 통합이 있고 통합을 보는 방법들. 자, 교과 간 그리고 교과 내 통합이 있습니다. 교과 간 통합은 선생님들 다 암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과 내용을 타교과에, 맞지요? 타교과 내용을 우리 교과에 통합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교과 간 통합 얘기하려면 체육교사 한 사람만 보여야 돼. 최소 다른 교과 선생님 반드시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겠죠. 체육교사도 있어야 되고 과학선생님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교과 간 통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알 수 있을 거고요. 교과 내 통합이 있으면 아마도 누구밖에 없을 거예요. 체육교사밖에 없을 겁니다. 교과 내 통합 방식 전략 2가지. 하나는 3가지 영역 중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자, 또 하나는 신체활동 플러스 학문적 지식. 요즘에는 이렇게 딱 쓰라고 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통합시키는, 내용을 통합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맞지요? 우리는 신체활동 선택해서 내용 요소를 가르쳐야 되니까. 이 내용 요소는 다 어디서 왔습니까? 학문에서 왔지. 그죠? 내용 요소는 다 학문에서 왔습니다. 과학적 원리도 학문에서 오고. 자, 볼까요, 그러면? 각각 한 줄씩 쓰세요. 답은 뭡니까? 하나는 교과 내, 하나는 교과 간. 한 줄씩 쓰세요. 하나, 둘 쓰는 게 답이지요. 설명 안 해도 되죠, 선생님들? 이거 중교재 그대로 따왔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과 내 통합이 있고. 자, 통합의 종류 잠깐만 정리할게요, 선생님들. 통합의 종류 이거 그림 딱 보면 누구예요? 포가티죠? 포가티. 이거 가지고 또 교과 간에서만 쓴다, 교과 내에서만 쓴다 싸울 필요가 없어. 자, 선생님들 접속형이 있는데 체육교과에서 수학교과 내용을 가지고 오겠대요. 그럼 누구 교사밖에 없을 것 같아? 진술은 체육교사밖에 안 보이겠죠? 그죠?
그치? 체육교사밖에 안 볼 거예요? 그런데 수학이라는 측정을 가지고 오니까 이거는 교과 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교과 내용이 아니라 다른 교과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타 교과 내용을 우리 교과에 맞습니까? 적용하는 방식이다. 요거는 무슨 형이에요? 공유형입니다. 주제를 가르치는 거죠. 공유된 주제. 얘도 뭘 가르칩니까? 공유된 주제를 가르칩니다. 차이점은 얘는 무슨 티칭 해야 돼? 팀 티칭. 그 차이밖에 없죠. 얘의 차이점은 얘는 팀 티칭하고 얘는 각각 가르쳐야 되죠. 각각. 시기, 내용의 타협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 보고 가시면 될 듯. 넘어갈게요. 개념 무슨 기 하셔야 돼? 암기. 이건 쓰라고 나옵니다. 맞지요? 자, 접속형 암기 2개 교과 내용을 연결해서 가르친다. 쓸 일이 크긴 없을 것 같아. 자의적 계획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것 같고. 공유형. 이게 기출이었죠. 개념 쓰라고 나왔습니다. 2개 그 이상 교과에서 없으면 안 되는 키워드. 유사 개념. 없으면 안 되는 키워드. 교사, 협동. 그죠? 그 키워드 없으면 답으로 인정을 못 합니다. 협동해서 가르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키워드 2개. 하나는 유사한 개념이나 기능을. 무슨 동해야 돼? 협동해서 가르치는 게 뭐다? 공유형이다. 개념이죠. 개념 키워드 없으면 점수 안 줘요. 잡습니다. 자, 동업형. 얘는 안 나왔는데 2개 이상 내용 가운데 공통적인 무엇을 내용을 없으면 안 되죠. 뭐하게 가르쳐야 돼? 균등. 이 키워드 없으면 답을 안 줍니다. 무슨 티칭으로 이루어진다? 팀 티칭. 얘와 얘의 차이. 2인 이상이 되는데 동시에 들어오면 팀 티칭, 각각 들어가면 이 표현만 씁니다. 됐죠? 자, 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006년도) 다음은 김교사가 계획한, 벌써 교사 누구밖에 없어요? 김교사밖에 없습니다. 체육교사죠, 이 사람? 계획한 교수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김교사가 3과 5차 시에 활용한 교육과정 통합 전략을 각각 한 줄씩 쓰래요. 자, 선생님들, 김교사 한 명입니다. 체육교사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교과 내용이 보여? 안 보이지? 그럼 오로지 뭐만 쓰라는 거예요? 교과 내 통합 중에 어떤 거에 해당되니? 그 얘기죠. 교과 내 통합 중에 어떤 전략을 썼느냐? 그 얘기가 끝입니다. 어떤 전략이 있어요? 하나는 영역 3개 중에 2개 이상 영역 통합하기. 하나는 신체활동과 학문적 지식 통합하기. 그 방식 둘 중에 하나와 관련된 거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학문적 지식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죠? 자, 3차 시 한번 보겠습니다. 농구 자유투 성공률과 공의 회전 슛 관계. 자유투 성공률과 공의 회전 및 슛 관계. 각도의 관계. 이거 무슨 영역입니까? 인지지, 인지. 자, 자유투 성공률과 공의 회전 및 슛 관계를 무슨 영역입니까, 이거? 인지? 탐색을 위한 무슨 투 연습이에요? 자유투? 이거 무슨 동이에요? 심동. 자유투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을 설명시키고자 했다. 이건 알 수가 없어. 누가 있는지. 교사가 했는지 학생이 했는지. 아마도 인지일 것 같아. 그럼에도 인지. 자유투 거리를 달리하여 무슨 연습했대요? 개별 연습. 무슨 영역입니까? 심동? 주로 심동. 자, 5차 시 보겠습니다. 농구 경기에서 페어플레이. 자, 페어플레이 무슨 영역입니까? 정의적 내용이긴 하죠. 자, 페어플레이 사례 조사 발표한대. 사례를 조사합니다. 그럼 무슨 영역도 관여돼? 인지, 그렇지.
자, 페어플레이 의미가 됐대. 진짜 이거 뭐예요? 인지지, 인지. 내용 자체는 정의지만 의미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지라고요? 인지. 간이 경기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뭐는 반드시 하고 있을 거예요. 심동 맞죠? 자, 모든 별 간이 경기를 통해 심동을 통해 신체 활동을 통해 뭐를 실천하게 만든대? 페어플레이 실천. 그렇죠? 자, 실천 강조. 모든 별 경기 결과 발표 토의. 이겼다, 졌다, 승패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무슨 영역도 할 수 있어요? 심동인지, 인지도 포함되겠지요.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맞아요. 생각 안 하면 말 못하잖아. 자, 그리고 오늘의 페어플레이 선정 및 시상하겠대요. 인지, 정의, 이런 얘기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내 통합에서 찾습니다. 3차 시는 어떤 전략 썼습니까? 답은 인지와 무슨 영역을 통합시켰다? 심동을. 그게 답이지요. 인지적 영역과 심동적 영역을 통합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자, 요거 볼까요? 얘는 다 보이네요. 어떤 전략 썼습니까? 교과 내 중에서 인지, 심동, 정의적 영역을 통합시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선생님들, 제가 하얀색 밑줄 친 거는 내용 요소지요. 내용 뭐라고? 요소. 역학적 원리잖아. 맞지요? 내용 요소죠. 조사, 발표 및 토의는 뭡니까? 주황색 표시한 거는 뭐예요? 체험 활동이죠. 무슨 활동이라고? 체험 활동이죠. 직접 체험 활동과 무슨 체험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간접 체험으로 나눕니다. 자, 이거는 무슨 체험이에요? 간접 체험이죠. 얘는 무슨 체험입니까? 직접 체험 활동이죠. 얘는 직접이지요. 자, 얘는 간접이지요. 얘는 직접일 수도 있어? 아니야, 몸으로 직접 해야지. 얘는 간접이지요. 얘는 직접이지요. 얘는 간접입니다. 그럼 내용 요소하고 체험 활동이 섞여서 묶여서 활동 계획서를 만든 거죠. 내용 요소 플러스 체험 활동 결합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거. 자, 그럼 볼까요, 선생님? 다시. 조사, 발표, 토의할 때 평가도 어떻게 해야 돼? 조사하고 발표하는 거 평가해야 되고 토의하는 거 관찰해서 뭐 해줘야 돼요? 평가하죠. 이것도 탐색을 위해서 심동 자유투 연습하는 거 평가도 무슨 상황에서 해줘야 돼? 직접 체험 활동 상황에서 해줘야 되죠. 평가도 맞습니까? 이것도 평가도 무슨 체험 상황? 직접 체험 활동에서 평가해 줍니다. 체험 활동과 평가는 무슨 치돼야 돼? 일치. 내용 요소, 활동, 평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우리 국가교육과정 보시면 내용 체계표, 성취 기준, 그리고 또 뭐 있어? 지도 방법 무슨 상황이 있어요? 유의사. 그리고 또 뭐 붙어 있어? 평가 방법에 유의사. 맞습니까? 얘는 세트라고 그랬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지도 방법 유의사항이 있고, 그리고 평가 유의사항이 있죠? 이거 다 무슨 트라고? 세트라고. 내용이 있고, 활동이 있고, 그리고 평가도 이 상황에서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맞아요. 누구 육성시켜야 돼? 전인. 이 문제 되게 좋은 문제야, 활용하기에. 다 논술형으로 다시 변환해서 한 번씩 나왔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3차 시 인지심동의 통합, 5차 시 인지심동 정의적 영역의 통합. 답 얘기 안 해주면 막 화내, 선생님들이. 넘어갈게요. 다음. 2007년도 3번 문제 가겠습니다. 딱 10페이지 하면 1시간 끝날 것 같지? 자, 볼까요? 다음은 체교사 수업 일지 중 일부이다. 수업 일지. 일부이다. 가와나 수업 일지에 나타난 체육
교육과정의 통합 전략을 쓰세요. 체육교육과정의 통합 전략을 씁니다. 이것도 왠지 교과 내일 것 같은 느낌이 쎄하게 오지 않아요? 체육교사 한 사람이 쓴 거잖아. 맞지요? 자, 보겠습니다. 오늘은 배드민턴 수업에서 서브와 순서, 공격, 위치를 가르친 후 조별 복식 경기. 가르쳐고 복식 경기를 무슨 참여하면서예요? 직접 참여. 직접 체험 활동. 경기 규칙과 전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경기 규칙, 전술. 규칙 무슨 영역이에요? 인지? 전술? 인지. 그죠? 또 경기 시작 전후 서로 인사하고 경기 중에는 상대를 존중하고 심판 판정에 따르도록 강조하는 무슨 영역입니까? 정의. 오케이. 끝났네 그러면. 자, 가는 무슨 영역 무슨 영역의 통합이다. 심동, 인지, 정의적 영역의 통합이다. 배드민턴이라는 건 심동. 맞죠? 전술과 규칙이라는 인지. 그리고 심판 판정에 따르는 정의.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겠습니다. 땡땡일, 나번. 요즘 나는 기존에 내가 했던 방식과 다른 수업 모형으로 축구를 가르친다. 수업 모형으로 내용을 가르친다. 자, 수업 모형으로 내용을 가르칩니다. 수업 모형으로 뭐 달성시켜야 돼요? 목표 달성. 자, 이 수업 모형이 어떤 모형인가만 알면 무슨 영역과 무슨 영역의 통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맞지요? 자, 오늘은 경기 중 패스, 슛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직접 경기에 참여하면서 심도. 그러자 많은 학생들이 공간에 무엇을? 개념을 오케이 인지 하게 되면서 패스한 공을 받을 수 있는 재빨리 모습을 보여줬다. 자, 이거 무슨 게임 모형입니까? 무슨 게임 모형이에요? 게임 상황에서 위치를 설명하고 학생들이 발견해서 받으러 가는 상황이 된대요. 전술 인지와 관련 있는 무슨 게임 모형이에요? 전술 게임 모형이잖아. 자, 그럼 전술 게임 모형은 무슨 영역과 무슨 영역을 통합합니까? 인지와 심동. 그럼 나는 전략 답은 뭡니까? 인지와 심동적 영역의 통합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면 답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은 체육교과, 체육교사 한 명이랑 과학교사 한 명 있습니다. 교과 내야, 교과 간이야. 교과 간이죠, 일단. 간입니다. 교과 간, 교육과정을 통합, 경험에 대한 대화이다. 교육과정 통합. 교사 대화에 언급된 통합 모형과 방식, 이거 다 누구 겁니까? 포가티 거죠? 포가티 10개, 11개, 12개, 15개, 겁나 많은 것 중에 답은 뭐니?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어제 힘의 원리 수업에서 멀리뛰기 동작을 예로 들어 설명했더니 학생들이 작용-반작용 원리를 아주 쉽게. 힘의 원리 수업, 이 여자가 아마도 과학 선생님인 것 같아요. 자, 이 남자 한번 볼까요? 저는 틴트 수업 중, 체육이네. 그죠? 체육 선생님이. 발 구르기, 손짓기 동작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을 가르쳤습니다. 발을 강하게 구르고 할 수 있는 힘차게. 이거 무슨 작용의 원리예요? 작용, 반작용, 넓기. 그러면 과학 시간에 과학교사가 작용, 반작용 원리를, 체육 시간에 체육교사가 작용, 반작용 원리를 각각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각각 가르치고 있습니다. 팀티칭이에요? 각각이에요? 각각입니다. 답은 무슨 형입니까? 공유형. 그렇죠? 그러면 답은 뭐밖에 안 돼? 공유형 답 몇 번입니까? 4번. 끝났죠? 자, 근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거 지금 교과 간 통합 유형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보고 가셔야 되죠? 교과 간 통합.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계열형. 교과 간 개별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모형이다. 개별 영역을 동시에 아니지요? 그죠? 계열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순서가 중요하지. 가르치는 순서를 조정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특정한 주제를 그러니까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데 순서 조정은 무슨 형에서 필요해? 계열형에서 필요합니다. 동시에 하는데 순서가 중요하다.
자, 교과 간, 교과는 개별 교과 안에서 주제를 가르치는 모형이 곧 무슨 형이다? 계열형이다. 수학이 조금 더 어려우면 누가 먼저 하는 게 좋아? 수학이. 체육이 조금 더 어려우면 체육이. 순서를 결정하면 무슨 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계열형.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동시에 가르치긴 하는데 순서는 있다. 어떤 교과가 먼저 할지는 정해집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십니다. 자, 두 번째, 접속형의 가장 큰 사용하는 이유. 새로운 개념과 주제를 뭐 할 때 쓴대요? 소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은 이거지요? 맞아요? 우리 교과 내용, 타 교과 내용을 붙입니다. 무슨 형이에요? 접속? 자, 그럼 언제 쓴대? 새로운 개념과 주제를 뭐 할 때 쓴대요? 소개할 때. 소개할 때 다른 교과 내용을 접붙여서 한다는 얘기는 학생의 뭐 유발에 효과적이에요. 흥미, 동기 유발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보다 우리 체육 교과 내용을 강화시키는 목적에도 사용합니다. 동업형. 두 개의 교과에서 공통적인 내용, 아까 개념 없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요거 뭐 하기 없으면 안 돼. 균등하게. 요건 한 번쯤 쓰라고 할 것 같아요. 언젠가. 조만간. 공유형이 나왔기 때문에 동업형 개념도 반드시 가져가십니다. 균등하게라는 포인트 꼭 챙겨가십니다. 자, 공유형. 두 개의 교과 중복된 내용을, 두 개 이상 교과 중복된 내용을 연관 지을 때 사용하는 모형이다. 연관 좀 이상한데, 그죠? 이상하지? 개념은 조금 안 맞지만 두 개의 교과 중복되는 내용을 각각 가르쳐야 됩니다. 맞지요? 시기와 내용을 조정해야 됩니다. 교과 간 조정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먼저 가르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공유해서 가르치고 등등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네트워크형은 공유형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의미입니다. 자, 공유형은 두 개, 세 개 교과 정도에서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네트워크는 전 교과가 같이 합니다. 안전이란 주제로 전 교과가 같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걸 무슨 워크라고 부를 거라고? 네트워크형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유형을 조금 더 확장시킨 형태를 무슨 형이다? 네트워크형이다. 전체, 학교 전체가 다 합니다. 교과에서 제출한 새로운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탐구. 몇 가지 교과에 아니면 전체가 다 할 거니까. 전체가 다 할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 공유형은 개념 쓰라는 게 나왔고요.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무슨 형 반드시 잡고 갑시다. 동업형 반드시 갖고 갑시다. 잠시 끊었다 하겠습니다.